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음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수를 무엇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경계를 한번 넓혀갔습니다. 네, 그랬죠. 수의 종류 자체를 확장시킨 셈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넓혀진 수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또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인류의 가장 빛나는 논리적인 돌파구를 한번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숫자 표기법의 혁명, 특히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기호, 바로 0의 등장과 그 엄청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논리의 여정, 같이 떠나보실까요?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숨 쉬듯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숫자 체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심장부요? 네, 특히 숫자가 놓인 자리가 그 값에 힘을 부여하는 저희가 자릿수의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리가 바뀔 때마다 값이 10배씩 증폭되는 규칙, 이게 어떻게 계산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배씩 중복되는 규칙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마법의 중심에는 0이라는 그 비어있음을 나타내는 기호의 역할이 있죠.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혁신적인 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가 얼마나 계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이 체계가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자료 중에 정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네요. 인도에서 발견된 초기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인도 숫자요. 네, 기원후 초기 몇 세기경에요. 지금의 인도 나시크 지역 동굴비문 같은 여러 유적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숫자 7이랑 정말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이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의 메시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 아미르 악셀의 강연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고대 문자들이 현대 숫자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 강연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출처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시크 비문뿐만 아니라 그 나가리 문자 같은 여러 고대 인도 문자 체계에서요, 현대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으로 보이는 형태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나가리 문자요? 네, 이 나가리 문자는 오늘날 인도 등지에서 널리 쓰이는 대바나가리 문자의 직계조상뻘되는 문자 체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시기 인도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개념이자 기호로서의 0, 흔히 굽타제로라고 불리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 구타제로. 그 유명한 굽타 왕조 시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략 4세기에서 6세기경 그 학문과 예술이 꽃피웠던 인도의 황금기, 굽타 왕조 시대에 이 개념이 중요한 수학적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이건 단순히 빈칸을 배우는 기호를 넘어서요, 수학의 가능성을 정말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위대한 발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0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가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기호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그래도 로마인들은 거대한 제국도 건설하고 복잡한 건축물도 만들었단 말이죠. 0 없이도 큰 수를 다루거나 계산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자료들 보면 로마 학자들이 큰 수 계산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을 거라는 짐작은 갑니다만. 그렇죠. 고생했겠죠. 네, 그냥 빈칸으로 두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거랑 0이라는 특정 기호를 딱 쓰는 거, 이게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로마 숫자를 예로 들어보죠. I, V, X, L, C, D, M 같은 기호들이 각각 1, 5, 10, 50, 100, 500, 1000이라는 고정된 값을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숫자의 자리가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II는 1 더하기 1, 그래 2를 의미하고 XX는 10 더하기 10, 20을 의미하죠. 어느 자리에 있든 I는 그냥 1이고 X는 10인 거예요. 아, 자리랑 상관없이 그냥 그 기호값 그대로군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큰 수를 표현하기가 매우 번거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1988을 로마 숫자로 쓰려면 MCMX, X, VI, VII 이렇게 되거든요. 와, 길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47을 나타내는 XL, VI랑 곱셈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MC, MX, XVI, VII 곱하기 XL, VI. 네.
주판 같은 보조 도구가 없이는 암산은커녕 필산으로도 정말 끔찍하게 복잡하고 오류가 나기 쉬워요. 각 기호의 값을 일일이 더하고 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니까요. 아, 단순히 길어서가 아니라 그 계산 규칙 자체가 복잡한 거군요. 각 문자가 나타내는 값을 일일이 따져서 더하고 빼고 해야 하니까요. 자리마다 딱딱 떨어지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 저희가 아까 말한 자릿수의 마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릿수의 마법이요? 네. 숫자가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 1을 예로 들어 볼까요? 1 혼자 있을 때는 그냥 1이잖아요. 네. 근데 10에서는 10을 의미하고 100에서는 100을, 1000에서는 1000을 의미하죠. 자리가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그 값은 정확히 10배씩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10배 증폭 규칙인 거죠. 1, 10, 100, 1000. 와, 진짜 명쾌하네요. 자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10의 거듭제곱으로 값이 커지는 이 규칙성. 이게 계산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릿수의 마법하고 10배의 증폭 규칙 속에서 아까 그렇게 강조하신 0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0은요, 이 마법 같은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뭐랄까,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활용 점정. 네. 0은 바로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음을, 즉 해당 자리에 값이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자리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아, 자리 지킴이? 네. 아까 로마 숫자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만약 0이 없다면 우리 시스템도 비슷한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3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03. 여기서 0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하고 3만 남게 돼서 13이랑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 그러네요. 1이랑 3만 있으면 이게 13인지 아니면 혹시 103인지. 맞아요. 0은 10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100의 자리 값을 가지고 3이 1의 자리 값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아하, 0 덕분에 1하고 3 사이에 그 빈 10의 자리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래서 1이 100의 자리고 3이 1의 자리라는 그 위치값이 명확해지는 거군요. 네, 정확해요.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는 거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명확성을 주네요. 13 이렇게 쓰면 이게 13인지 1이랑 3이라는 그냥 별개 숫자인지 아니면 혹시 103인데 0을 빠뜨린 건지 좀 모호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0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존재하는데 값은 없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기호인 셈이죠. 이 자리 지킴이 덕분에 자리수의 마법과 10배의 증폭 규칙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덧셈, 뺄셈은 물론이고 로마 숫자로는 거의 재앙에 가까웠던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기본적인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복잡한 대수적인 계산까지 아주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야, 로마 학자들이 겪었을 그 계산의 고통에서 정말 인류를 해방시킨 논리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자연수에서 나아가서 분수, 음수의 개념이 정립되고 여기에 0이 완전한 수책의 일부로 당당히 합류하면서 수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 거죠. 와, 진짜 논리적인 승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편리한 기호 몇 개를 발명한 수준이 아니라 수를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군요. 네, 맞아요. 이 복잡한 계산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서 인류가 일종의 지적인 해방을 맞이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과학이나 공학 발전도 훨씬 더뎠을 것 같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숫자 체계가 가진 논리적 완결성의 영향은 단순히 계산의 편리함을 넘어서요. 숫자를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또 0이라는 기호로 빈자리를 명확히 표시하는 이 방식. 이게 이후 수학 발전에 엄청난 추동력을 제공했거든요. 네. 특히 이 혁신적인 인도 숫자를 받아들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9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수학자 알콰리즘입니다. 알콰리즘이 이름이 익숙한데요. 혹시 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그분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알콰리즘이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정말 막대했습니다. 와, 그가 인도 숫자를 이용한 계산법, 그러니까 사칙연산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의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와 그 계산법이 소개된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됐군요. 네, 이게 유럽의 수학과 과학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리고 그의 저서는 또 미지수 X를 사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 같은 대수학, 엘제브라의 기초를 다졌는데요. 엘제브라라는 단어 역시 그의 책 제목 알자브를 왈 무카발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알고리즘도 그렇고 알지브라도 그렇고 다 알콰리즘이에게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숫자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수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하학적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수 자체의 관계와 패턴, 즉 추상적인 구조를 탐구하는 강력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실수 개념에 대한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유리수를 넘어서 무리수까지 포함하는 실수의 연속성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이고 명확한 숫자 표기법은 필수적인 기반이었습니다. 이야, 우리가 정말 매일 무심코 쓰는 이 숫자 체계가 그런 깊고 풍부한 역사와 지적인 혁신의 산물이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0이라는 기호 하나가 가져온 변화의 나비 효과가 진짜 엄청나네요. 알쿼리즘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인류 문명 전체의 지적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숫자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 표현된 숫자를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을 수행하는 능력. 이게 사회 전반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상업활동에서의 회계 처리라든지 건축과 공학에서의 정밀한 계산, 천문학, 물리학 같은 과학 연구에서의 데이터 분석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인도아라비아 숫자 체계의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 문명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의 발명과 자릿수의 마법이라는 논리적 승리에 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 문명이 독자적인 숫자 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결국 인도아라비아 시스템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논리적 효율성 앞에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네, 오늘 저희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 특히 0이라는 기호의 도입이 어떻게 계산의 혁명을 가져왔는지 그 수학적 효율성과 논리적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았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릿수의 마법과 10배의 증폭 규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자리 지킴이 0. 덕분에 인류는 복잡한 계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지적인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이 논리적 승리의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 체계의 확립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리적인 구조와 효율성은 이후 수학과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또 다른 혁명, 즉 정보 처리 방식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의 혁명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한껏 끌어올렸고 이제 그 수를 단순히 계산의 도구로 넘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또 다른 차원의 도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십진법 체계는 인간의 손가락 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에겐 매우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 특히 전자회로로 이루어진 컴퓨터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이게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계는 보통 켜짐과 꺼짐 혹은 전류가 흐른다와 흐르지 않는다 같은 이 두 가지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리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0 아니면 1이군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다음 탐구에서 마주하게 될 핵심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10가지 기호, 0부터 9까지가 아닌 단 두 가지 상태로 세상을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익숙한 이 십진법의 세계를 잠시 벗어나서요. 현대 컴퓨터와 모든 디지털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이진법, 그리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16진법의 세계로 탐험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
숫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는지, 어떻게 0과 1이라는 단 두 개의 신호만으로 이토록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 놀라운 논리의 세계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숫자를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의 변화가 인류 문명과 기술을 어떻게 혁신해 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여정도 기대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